안녕하세요. 두루하는 원장 유송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또 위고비와 마운자로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엄청 핫하죠. 또 다이어트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 도입한 지가 거의 1년이 지났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다음에 또 원래 기존의 다이어트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는 한약이 시장이 아주 컸어요. 근데 이 한약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이어트 치료라고 하면은 요거 위고비, 마운자로, 한약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나비약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약물도 있지만 그런 너무 독하고 몸에 안 좋고 부작용이 심한 약은 제외를 하고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안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위고비와 마운자로와 첫 번째로 차이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위고비, 마운자로, 한약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크게 나눠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주사제죠. 약약이고 그거랑 또 한약이랑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요. 위고비, 마운자로와 한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사제냐 경구용이냐 이 차이죠. 그래서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시면 돼요. 편하죠. 한약은 대신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 복용을 해야 돼요. 특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약을 챙겨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가장 큰 차이가 이 복용 방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이는 뭐가 있냐? 부작용이 달라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해보고 오시는 분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일 흔한 게 속이 메스껍다고 하세요. 막 울렁거리고 메스껍다, 토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걸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편의성 때문에 이걸 했다가 포기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주사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구매를 했는데 한 번만 맞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든지, 사실은 양도를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다이어트 한약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이어트 한약은 뭐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게 잠을 좀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의 작용 기전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그냥 이 배에다가 포만감을 확 줘버리는 스타일이라면은 이 한약은 대사를 항진시키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장을 좀 빨리 뛰게 만들고, 심장이 빨리 뛰면은 약간 운동하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면서 약간 땀이 나면서 입이 마르고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효과는 흔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살이 빠지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고요. 동반되는 효과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고비, 마운자로는 내가 이거를 맞아서 속이 울렁거릴 때 소화제를 먹는다고 해서 그 울렁거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멀미약을 먹는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한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심장 두근거림이나 잠이 좀 안 오는 면은 아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장 두근거리는 건요, 보통 처음 3, 4일 정도 지나면은 적응이 돼요, 몸이. 조금 이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다가 살짝 돌아옵니다. 왜냐면 몸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잠이 안 오는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저녁을 먹기 전에 원래 한약을 먹었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녁을 7시에 먹는 사람이 6시 30분에 한약을 먹었더니 잠이 안 왔다. 그럼 그 시간을 1시간 당겨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잠이 안 오면 1시간 더 당겨보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5시 전으로 약을 당겨버리면 전 밤에 11시나 12시 자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약을 못 먹겠다고 호소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한약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탕약인 경우에는요, 개인 맞춤형, 어떻게 보면 최상급의 개인 맞춤형 영양제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고비 마운자를 통해서 다이어트 하는 경우에 포만감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배가 부르니까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면 근육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또 뭐가 문제냐? 음식을 안 먹으니까 어디서 티가 나냐? 머리에서 티가 나요. 머리에서. 하루 이틀만 굶어 봐도 머리가 확 빠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특히 뭐 30대 중반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위고비 마운자를 맞으면서 음식을 거의 안 먹었다. 머리가 아침마다 뭉텅뭉텅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한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연 한약재에서 추출한 영양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안 빠져요. 탈모 때문에 걱정돼서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약을 3달을 넘게 써봤는데
전혀 탈모가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탈모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서 조절할 수 있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차이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복용 방법이 다르다. 주사로 맞는 거랑 입으로 먹는 거랑 다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인 거랑 하루에 3번인 거랑 이 차이가 있죠. 두 번째, 부작용이 달라요. 양약으로 하는 것들은 메스껍고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췌장이나 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한약은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완전히 그냥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양약인 경우에는 탈모가 오고 피부가 엄청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한약은 그런 작용이 없습니다. 탈모가 전혀 오지 않을 뿐더러 자기 몸에 맞는 영양 성분을 넣을 수 있다.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활력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잠도 잘 잘 수 있고, 이런 게 다이어트 한약의 어떤 커스터마이징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도 있죠.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셋 다 공복감을 없애준다. 다이어트 한약을 먹든 위고비를 주사를 맞든 배고픈 느낌이 없어요. 그거는 공통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통점에서 비롯되는 세 가지 다 실패하는 경우인 사람 있어요. 보셨죠? 그런 사람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이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먹는 분들은요, 나는 배고픈 걸 못 참아서 다이어트를 못한다.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 한약을 먹거나 위고비를 하시면 살이 빠져요. 잘 빠져요. 왜냐면 배고픈 걸 못 느끼게 해주니까, 참게 해주니까. 근데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게 습관이고, 머리가, 이 뇌가 이미 탄수화물 중독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거는 뇌에서 누구나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인 사람 있고, 도박 중독인 사람 있고, TV 중독도 있고, 모든 중독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음식 중독인 분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음식을 씹는 즐거움, 냄새를 맡는 즐거움, 또 자기가 어떤 힘들고 스트레스 상황일 때 맛있는 걸 먹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인 분들은 아무리 포만감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뭔가 먹어야 돼요. 뭔가를 입에 넣어야 그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위고비로 포만감을 줘도 다이어트 한약으로 막아도 살이 찌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몇 달을 맞아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면, 좀 길게, 그런 분일수록 길게 가져가야 돼요,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서 내가 고도 비만이라도 한 달에 1kg라도 빼겠다. 1년이면 12kg인데 그 1년에 12kg 못 참는 경우가 많지만, 그 1년에 12kg씩 빼는 거를 3년 하면 36kg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3년 뒤에 몸무게는 36kg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음식 중독이라는 뇌의 어떤 보상 회로를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식습관을 바꿔주고, 내가 심심할 때 뭘 주워 먹는 습관, 이런 거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위고비 마원자로 다이어트 한약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이어트 한약이 단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은 좀 액체로 돼 있고 좀 들고 다니기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나온 것들이 이제, 요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는 슬림환, 간비정 이런 이름으로 알약으로 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 한의원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알약을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요 간비정 알약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피부가 좀 평소에 건조해서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좀 빈혈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치료를 해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이, 원래는 다이어트 물약을, 탕약을 지을 때는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약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런 단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이어트 탕약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이면 다이어트 알약은 한 달에 20만 원 수준이거든요. 반값도 안 되죠. 반값도 안 되는 이유는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고 대량 생산을 하고 또 제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가 차이가 그만큼 난다고 보시면 돼요. 될 수 있으면은 저는 금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다, 혹은 휴대하는 게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알약을 추천해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해서는 좀 탕약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저의 어떤 다이어트 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는 여태까지 다이어트 책을 3권을 썼고요. 다이어트도 여러 가지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궁금증이 있고, 저탄고지 다이어트라는 게,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 처음 들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아니, 지방을 많이 먹는데 살이 빠질 수가 있나? 그 식단표를 제가 책에서 확인해 봤을 때, 버터를 넣은 커피를 마시고, 버터를 막 아주 많이 넣어서 거기에 구운 고기를 마음껏 섭취를 해도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일주일에 5kg가 빠졌어요. 일주일 내내 고기와 버터와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일주일 만에 5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탄고지는 거짓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저탄고지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줄이는 저지방 고탄수화물, 아니면 혹은 뭐 고단백 식단 이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살 빠지는 속도가 제일 빠른 거는 저탄고지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없애버리면, 우리 몸은요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쌓이는 지방은 다 탄수화물이 바뀐 거예요. 또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같이 먹었을 때 쌓인 거고요. 결국은 지방만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는 그 지방을 다 흡수를 못해요. 결국에는 아무리 지방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더 늘릴 수 없고 결국 살이 빠지게 돼 있다. 이 내용을 제가 직접 해봤고 그 책에서 이론적으로 검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믿으시는 분들은 꼭 저탄고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면은 한 가지 참으셔야 되는 게, 무조건 두통이 와요. 왜냐면 여태까지 매일 쌀밥 먹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 갑자기 탄수화물을 뚝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대사 방향이 바뀝니다. 이 케토시스라는 게 생기면서 두통이 와요. 이 사람에 따라서 엄청 심하게 올 수도 있고요, 견딜만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간 정도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을만 하지만 기분은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탄고지는 그런 단점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을 빨리 빼고 싶다면, 내가 한 일주일 뒤에 뭐 당장 웨딩사진 촬영이 있어요, 빨리 빼고 싶어요. 그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그럴 때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기와 버터를 먹으면서 일주일만 버티면은 살을 쪽 뺀 상태로 사진을 찍으러 할 수 있다. 그런 안내를 한번 드리고요. 근데 평소에는 저는 저탄고지를 하지는 않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외식을 할 때 우리나라 식문화 특성상 탄수화물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고지방을 하려면은, 고지방도 그냥 지방을 많이 마구마구 섭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식을 할 때 그 조건 두 가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탄수화물을 피하면서 좋은 지방을 먹는 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다이어트는 그렇게 안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저는 원래 3끼를 먹는 사람인데 조금 요즘에 체중이 원래 내가 관리해야 될 체중보다 조금 오버됐다. 그러면은 그냥 점심을 건너뜁니다. 근데 점심을 그냥 굶으면 너무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일에 집중도 안 되고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간비정을 3알을 먹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적게 2알을 먹어요. 그러면은 이 점심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느껴지는 공복감은 차단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은 평소대로 먹으면 돼요. 그렇게 하루에 한 끼만 건너뛰어줘도, 보통 우리가 한 끼에 지금 편의점에서 나오는 도시락들 칼로리를 보시면요, 적어도 600칼로리에서 많으면 900칼로리까지 되거든요. 그 한 끼를 건너뛰므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적어도 600칼로리를 더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600칼로리라고 하면은요, 제가 5km 달리기 해서 칼로리 측정해보면 350칼로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600칼로리라고 하는 거는 거의 1시간을 달렸을 때 나오는 칼로리거든요. 내가 1시간 달리기 하는 것보다 그냥 알약 한번 먹고요, 점심 한 끼 건너뛰는 게 훨씬 쉽잖아요. 물론 저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지만 그거는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어떤 하체 건강과 우리 몸의 지방 연소율, 또 혈액순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지, 저는 살 빼려고 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고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위고비와 마흔자로 다이어트 한약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이어트 한약 중에서도 물약과 알약의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살을 가장 빨리 뺄 수 있는 방법, 즉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제일 쉽게 내가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까지, 노하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댓글 확인하면 바로바로 또 댓글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